안녕하세요. 인천 담봉초등학교 교사 고성근입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어떠한 지원 요구를 갖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학년 교과별 교육과정 이수 정도와 학교 학습에 필수적인 도구 기능인 3RS 구비 여부의 확인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베이스캠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3월에 실시되는 진단검사와 5, 6월에 실시되는 1차 향상도 검사, 9, 10월에 실시되는 2차 향상도 검사, 11, 12월에 실시되는 3차 향상도 검사 등 총 4차례의 진단 향상도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결손 요소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보정 자료인 늘품이가 제공되는 체계적인 온라인 기반의 맞춤형 학습 사이트입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실시되는 진단검사와 3차례의 진단 향상도 검사의 평가지는 종류와 평가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진단검사와 A형 검사의 평가 범위는 이전 학년도 1, 2학기의 교육과정입니다. B형 검사의 평가 범위는 이전 연도 2학기에서 올해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입니다. C형 검사의 평가 범위는 올해 1학기에서 11월 둘째 주까지의 교육과정입니다. 3월에 실시되는 진단검사에서는 모든 학생이 이전 연도 1, 2학기 교육과정을 토대로 개발된 문항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진단검사에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또는 경계선 학생 또는 담임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교사의 판단에 의해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등록한 후 개별 학생의 학습 결손 요소에 따라 각각 출력되는 늘품이 보정 자료를 가지고 이전 연도 학습 결손 요소를 보충하게 됩니다. 5, 6월이 되면 1차 향상도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진단검사와 동일한 이전 연도 1, 2학기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A형 검사지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진단된 학생의 학습 결손 요소를 바탕으로 출력되는 늘품이를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게 됩니다. 9, 10월이 되면 2차 향상도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향상도 검사에서는 1차 향상도 검사의 도달, 미도달 여부를 통해 응시할 수 있는 검사지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만약 1차 향상도 검사에서 기초학력 도달을 했다면 2차 향상도 검사에서는 B형 시험을 볼 수 있지만 1차 향상도 검사에서 기초학력 미도달을 했다면 2차 향상도 검사에서도 A형과 동형 시험지인 A-1형의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그동안 학습 상황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학습 상황의 성공 경험을 통해 학생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12월이 되면 3차 향상도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1차 향상도 검사와 2차 향상도 검사에서 기초학력에 도달된 학생이라면 3차 향상도 검사에서 C형 검사지로 진단을 할 수 있지만 2차 향상도 검사에서 B형 검사에 미도달된 학생이라면 B-1형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또 1, 2차에서 계속 미도달된 학생은 3차에서 A-2형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늘품이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근거한 학습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보정자료로 해당 학습 요소를 학습하기 위한 핵심 내용인 핵심 콕콕과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보는 실력 다지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이스캠프는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의 줄임말로 방금 설명드린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베이스캠프에서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학습 보정 자료인 늘품이를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영상과 학습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제공합니다. 특히 베이스캠프의 문항들은 기본적으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중 기출 문항과 보충학습 지도자료인 늘품이를 수정 보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측정하도록 개발된 문항이므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다지기에 적합한 내용들입니다. 베이스캠프에는 국어, 사회, 역사, 수학, 과학
영어 과목에 1290개 학습 요소에 따른 25,065개의 문항과 학습 요소를 설명하는 408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학습 요소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항은 학생의 학습 요소에 따른 학습 성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해당 학습 요소를 학생 혼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당 학습 요소에 대한 강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베이스캠프에서 제공하는 공부방은 교사가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가상학급을 의미합니다. 교사는 공부방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주제를 배포하고 학생의 학습 현황을 확인하여 피드백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베이스캠프를 활용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지도 방법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한 보정자료의 확인입니다. 기초학력 진단 향상도 검사가 마무리되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화면 상단 진단 향상도 검사 보정학습을 클릭합니다. 또는 화면 중앙에 보정학습 메뉴를 클릭해도 됩니다. 이때 지도하는 학생들이 보정학습 현황에 보이지 않는다면 학생이 진단 향상도 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이 진단 향상도 검사에 꼭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화면 우측에 있는 배포하기를 눌러야 학생들의 개인별 학습 결손 요소에 따른 맞춤형 보정 자료가 배포됩니다. 이때 화면 하단에 일괄 배포를 누르시면 한 번에 지도하시는 학생들의 보정 자료를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한 명씩 배포하고 싶으시면 배포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학생 개개인의 보정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밑줄 쳐져 있는 학생의 이름을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화면에 출력되는 자료들이 학생이 진단 향상도 검사에서 학습 결손으로 판별된 학습 요소들입니다. 위 자료를 가지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지도하면 됩니다. 지도하는 방법은 각 보정 자료에 있는 늘품이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보정 자료들을 한 권의 책자 형태로 한 번에 다운로드 하시려면 화면 우측에 하단에 있는 보정 자료 모음을 클릭해야 합니다. 보정 자료 모음을 개인별로 출력하여 교사용 한 권, 학생용 한 권씩 각 2권씩 제작합니다. 보정 자료 모음에 있는 늘품이는 해당 학습 요소를 학습하기 위한 핵심 내용인 핵심 콕콕과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실력 다지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먼저 핵심 콕콕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학생에게 실력 다지기로 학생의 학습 성취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정자료 지도를 위한 베이스캠프 활용 방법입니다. 먼저 베이스캠프 사이트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이스캠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회원 가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원 가입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선생님으로 회원 가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가입 유형은 반드시 선생님으로 해주셔야 베이스캠프 사이트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하실 공부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도하실 학생들을 이 공부방에 가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공부방 생성을 눌러줍니다. 공부방 이름은 학생들이 공부방을 검색해서 들어올 때 검색어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학생들이 검색하기 쉽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2021학년도 인천 담봉초등학교 3학년 7반 공부방처럼 연도와 학교 이름, 학년, 학급으로 공부방 이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도, 학교 이름, 학년까지 적어서 공부방을 만들어 주시면 학생들이 쉽게 공부방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역은 근무하시는 학교가 속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공부방 소개에는 해당 공부방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적으셔도 되고 공부방 이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공부방이 생성되면 학생들에게 베이스캠프 가입 안내 및 공부방 이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간편 회원 가입과 닉네임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닉네임을 미리 받아 놓으셔야 나중에 가입된 학생이 내가 지도하는 학생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방을 찾아올 때 공부방 검색을 통해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공부방 검색에서 선생님 이름 또는 공부방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선생님의 닉네임 역시 학생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방에 가입을 하면 선생님께서는 베이스캠프 상단에 공부방 메뉴를 눌러서 나의 공부방 목록에 있는 개설된 공부방을 누르면 공부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화면 중앙을 보시면 지도하실 학생들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이곳에 닉네임이 뜨는 학생이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가입 거절을 눌러줍니다. 이때 모든 학생이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 맞다면 화면 하단에 오른쪽에 있는 전체 승인 버튼을 눌러서 학생을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학생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베이스캠프를 사용할 준비는 모두 끝난 것입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가르칠 때처럼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께서 늘품이로 해당 학습 주제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베이스캠프 사이트에 늘품이 학습 영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가르치실 학생이 4학년이고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한 진단 향상도 검사의 보정자료 목록에서 3학년에서 수학의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학습 주제에서 학습 결손이 발생되었고 선생님께서 그것을 늘품이로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영상을 참고하고 싶으시면 베이스캠프 사이트의 화면 상단 수학, 화면 중앙에 초등학교 3학년 화면 가운데에 있는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로 이동하여 화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께서 위 학습 주제를 학습 지원 대상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는 학습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늘품이 사이트는 자매 사이트이기 때문에 학습 주제가 연동이 되어 먼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학습 결손된 학습 주제명을 확인하시고 해당 학습 주제를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전 선생님들께서 방금 말씀드린 영상을 먼저 참고하셔서 지도하시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보며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보정학습 메뉴를 누릅니다. 밑줄 쳐져 있는 단봉초 이하나 학생의 이름을 누릅니다. 화면 중앙을 보시면 수학과 국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을 누르면 이하나 학생의 보정자료가 나타나고 국어를 누르면 이하나 학생의 국어과 보정자료가 나타납니다. 먼저 수학과 보정자료를 띄워 놓습니다. 베이스캠프로 이동하여 로그인을 한 후 공부방으로 이동합니다. 이하나 학생의 이름 앞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학습 주제 보내기를 누릅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수학과 보정자료를 베이스캠프 사이트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베이스캠프 두 창을 함께 띄워놓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진단검사와 3차례의 진단 향상도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각 시험에서 실시되는 평가지의 종류는 각각의 평가 범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범위를 꼭 숙지하시고 과제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먼저 진단검사와 A형 검사의 평가 범위는 이전 학년도 1, 2학기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진단검사와 A형 검사지로 평가를 실시하고 출력된 보정자료는 이전 연도 교육과정을 보셔야 합니다. B형 검사의 평가 범위는 이전 연도 2학기에서 올해 1학기의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B형 검사지로 평가를 실시하고 출력된 보정자료는 이전 연도 2학기 교육과정과 올해 1학기 교육과정에서 보정자료를 찾으셔야 합니다. C형 검사지의 평가 범위는 올해 1학기에서 11월 둘째 주까지의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C형 검사지로 평가를 실시하고 출력된 보정자료는 올해 교육과정에서 보정자료를 찾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4학년 이하나 학생의 진단검사와 A형 검사에서 기초학력 미도달 판정을 받고 보정자료가 출력되었다면 이하나 학생의 보정자료는 평가 범위인 이전 연도 1, 2학기 3학년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베이스캠프에서 제일 먼저 수학을 누릅니다. 그리고 초3을 선택합니다. 그럼 화면 하단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의 보정자료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출력된 보정자료명을 보고 이 화면에서 출력된 요소의 체크박스 앞에 체크를 합니다. 체크가 끝나면 화면 하단에 학습 주제 보내기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나눗셈 계산 확인이 원래 22문항인데 그 중에 나는 10문항만 보내시겠다 하시면 20이 앞에 있는 네모칸에 10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이 모두 끝났으면 화면 왼쪽 하단에 학습 주제 보내기를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공부방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고 학생들의 닉네임 밑에 있는 학습 주제에 다른 학생들은 0으로 표시되는 반면에 이하나 학생은 12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학생에게 학습 주제 보내기를 실시합니다. 이두리 학생은 학습 주제가 15개, 이세모 학생은 학습 주제가 13개, 이 네모 학생도 학습 주제가 13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학습 주제만 보더라도 누가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학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두리 학생의 학습 주제가 15개이므로 이두리 학생의 학습 결손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주제를 클릭하시면 방금 이두리 학생에게 보낸 학습 요소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부방 중앙에 있는 메뉴인 내가 보낸 학습 주제를 누릅니다. 내가 보낸 학습 주제 메뉴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보낸 학습 요소가 보입니다. 이때 배포 학생 밑에 있는 숫자를 보면 1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는 4명의 학생 중 1명에게만 배포된 학습 요소이고 2는 2명, 3은 3명, 4는 4명 모두에게 배포된 학습 요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4라고 표시된 숫자의 학습 요소는 4명 모두 학습 결손된 학습 요소이므로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 요소이기 때문에 지도하실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셨으면 학교에서 대여해 주셨거나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 각자 베이스캠프에 로그인하게 합니다. 학생들은 각각 선생님들과 공부하는 공부방에 접속하여 나에게 온 학습 주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학습 주제로 이동하여 연필 모양의 풀기 버튼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베이스캠프의 문항을 통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이때 학생들이 풀게 되는 베이스캠프 문항들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오답을 선택하면 정답을 선택할 때까지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이 몰라도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교사가
학생의 학습 주제에 대한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이 오답을 고르면 화면 하단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팁이 제공되므로 학생들에게 오답 선택 시 팁을 잘 읽어보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문항을 다 풀면 선생님께서는 공부방에 내가 보낸 학습 주제로 이동하여 학생의 과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했다면 제출 완료의 숫자가, 제출하지 않았다면 미제출의 숫자가 나타납니다. 만약 공통으로 배포한 학습 주제를 학생들이 함께 풀었다면 해당 학습 주제에 상세 보기를 눌렀을 때 문항별 학습 결과에서 문항별 오답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명 모두 배포된 학습 주제에서 6번, 23번 문항에 오답자가 3명이라면 이 문항은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문항이므로 과제 피드백 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학생에게 이 문항을 어떻게 풀었는지 물어보고 학생의 5개념을 수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베이스캠프 문항은 객관식의 경우 문항에서 오답을 선택하면 정답을 선택할 때까지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이 문항 풀기에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다른 번호를 선택하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화면 하단에 있는 학생별 학습 결과 보기에서 상세 보기를 클릭하셔서 추가 시도에서 정답을 제출한 문항들의 문항을 푼 시간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시간을 들여서 정답을 선택한 것이라면 학생이 실수하여 다시 풀어 맞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답 선택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면 문제를 풀지 않고 번호만 눌러서 정답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학생에게 짚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재진도 학습을 위한 형성평가로서의 베이스캠프 활용 방법입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과 베이스캠프로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데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비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쉽게 보장할 수는 없을까? 학습 결손의 직접적인 원인은 해당 학습 시간에 성취해야 할 학습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재진도 학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도하는 학생들이 현재 소속된 학년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형성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캠프는 온라인으로 형성평가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베이스캠프의 공부방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재진도 학습 확인과 피드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4학년인 우리 반이 오늘 수학 시간에 예각과 둔각을 배웠다면 학생들에게 공부방에서 수학 초등학교 4학년 예각과 둔각의 학습 주제를 보내서 학생들이 풀게 합니다. 교사는 학생이 푼 문항 결과를 토대로 학생이 해당 학습 주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성취도를 확인합니다. 또 내가 보낸 학습 주제에 해당 학습 주제를 클릭하시어 학생이 어려워하는 문항의 경우 다시 한번 교사가 피드백해 줄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진단검사와 3차례의 향상도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보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절차를 총 4차례 반복하셔서 학생들의 부진 요소별 보정 자료를 출력하시고 지도하신 후 베이스캠프로 확인하고 피드백하시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